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인 혈압 측정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측정의 오차는 매우 큽니다. 측정 전 식사나 알코올 섭취, 카페인 섭취, 니코틴 사용 노출, 소변을 보지 못한 방광 팽창 상태, 추위에 노출되고 충분하지 못한 휴식 시간 등이 혈압 측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20 정도 적게 측정될 때도 있고 20이나 30 이상 높게 측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자세와 팔의 위치, 높이에 따라서도 적게는 2에서 3 정도 낮게 측정되거나 많게는 20에서 20 이상 높게 측정되거나 이렇게 큰 편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커프의 크기도 매우 큰 편차를 일으킬 수 있어서 팔뚝이 굵으신 분에게 보통 커프를 사용하게 되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고 팔이 가느신 분에게 보통 커프를 사용하게 되면 혈압이 더 낮게 측정이 됩니다. 다만 외투를 벗은 상태에서 옷 위에 감은 커프는 유의한 효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진료실에서 곧 외투만 벗은 상태로 혈압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측정 중에 말을 하거나 의료인의 존재에 따라서 혈압의 측정도 매우 큰 오차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환자의 혈압도 측정 시간, 상황,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고 그 편차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 측정은 고혈압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실 혈압, 가정 혈압, 활동 혈압, 진료실 자동 혈압, 그리고 진료실 자동 혈압은 의료인이 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료인이 없이 혼자 앉아서 혈압 측정을 하는 unattended AOBP, 의료인이 혈압 측정실에 같이 있는 attended AOBP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혈압 측정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루틴 오피스 BP는 AOBP 값에 비해서 15 정도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AOBP 값을 기준으로 시행된 RCT 연구 결과를 루틴 오피스 BP에 적용할 때는 이 둘 사이의 혈압 측정 갭이 15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서치 오피스 BP도 루틴 오피스 BP와 혈압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7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리서치 오피스 BP와 주간 활동 혈압 평균 값도 혈압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고 AOBP 값도 리서치 오피스 BP와 혈압 차이가 7에서 8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AOBP도 의료인이 동반한 attended AOBP와 의료인이 없이 혼자 있는 혈압 측정실에서 측정한 unattended AOBP 값은 약간 차이가 나고 unattended AOBP 값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 측정법에 따라서 혈압이 현저하게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혈압 측정 방법에 따라서 평균값은 루틴 오피스 BP는 AOBP에 비해서 15 정도 높고 리서치 오피스 BP는 AOBP에 비해서 7, 8 정도 높고 이렇게 평균값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은 각각 환자에 따른 개별적인 차이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0, 40까지 상당히 큰 베리에이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혈압 측정법에 따른 혈압 측정 값은 같은 혈압 측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값으로 봐야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임상 연구에서 사용된 혈압 측정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프린트 연구는 unattended AOBP 값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unattended AOBP 값을 사용한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루틴 오피스 BP를 사용하는 우리 일반 진료실에 적용하게 된다면 15 정도의 평균값의 갭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도 각각 환자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의 차이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우리 오피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nattended AOBP 값을 측정한 것을 가지고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스텝 스터디는 attended AOBP 값을 사용했다는 것을 유념하고 스텝 스터디 연구 결과를 우리 일반 진료실에 오신 60에서 80세 사이의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꼭 attended AOBP 값을 사용해야만 잘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야간 혈압 및 24시간 혈압 측정이 가능한 활동 혈압이 CVD 리스크와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진료실 혈압보다는 가정 혈압과 활동 혈압 증가에 의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혈압 평균, 특히 나이트 타임의 혈압 평균 값이 CVD 리스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고 루틴 오피스 BP가 CVD 리스크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홈 BP는 활동 혈압과 진료실 혈압 중간 정도의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압 측정 값의 차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루틴 오피스 BP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고 그 다음 리서치 오피스 BP, 주간 활동 혈압, unattended AOBP, attended AOBP, unattended AOBP 순이고 홈 BP는 주간 활동 혈압과 unattended AOBP 중간 정도의 값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법에 따른 CVD 리스크와의 관련성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야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앰뷸러터리 BP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홈 BP와 AOBP가 오피스 BP보다는 CVD 리스크와의 더 큰 관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상이한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면 고혈압의 경우에는 오피스 BP로 측정한 일관된 고혈압 환자처럼 뇌졸중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혈압 측정의 유효성을 더 보여준 연구이겠고 또 CVD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심실 질량을 서로게이트 마커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혈압이 진료실 혈압이나 24시간 활동 혈압보다 더 신뢰성이 높고 CVD 리스크를 잘 반영하는 자심실 질량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 가정혈압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이 활동혈압 측정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강한 장점은 가정혈압 측정은 여러 날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의 경우에는 혈압 측정기를 차는 특정한 날, 단지 하루나 이틀, 며칠 정도만의 혈압 측정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홈 BP는 거의 매일 여러 날,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날의 혈압 측정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24시간 활동 혈압보다 더 CVD 리스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야간 혈압 측정이 가능한 활동 혈압 측정이 CVD 리스크와의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홈 BP 측정을 하는 가정 혈압 기계가 수면 중 혈압, 야간 혈압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가정혈압 측정이 앞으로 더 유망한 혈압 측정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혈압 측정법에 따라서 혈압 측정 값이 달라지고 그 각각의 혈압 측정법이 CVD 리스크와 관련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혈압 RCT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려면 RCT와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프린트 연구나 스텝 연구 결과를 우리 루틴 오피스 BP를 사용하는 일반 진료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면 unattended AOBP, 스텝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면 attended AOBP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